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일제히 손절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비방에 동참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 간 균열이 감지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중국 해커들이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를 해킹해 기밀 정보 유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체크포인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월 23일 중국 해커들이 러시아 국방 분야 연구개발 기관을 해킹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 분야 연구개발 기관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얼마 전 러시아 보건부라고 발신인이 적힌 곳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에는 멀웨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멀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악성 코드에서 나온 말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중국 해커들이 노린 곳은 주로 항공기용, 위성통신과 레이더, 전자전쟁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러시아의 방산연구소들이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국영 방산기업 로스텍 코퍼레이션의 산하 기관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멀웨어를 뿌리는 것은 워낙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큰 목적의식 없이 여기저기 뿌려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사례는 매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중국 해커들이 사용한 방식과 코드는 중국 정부의 정식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들이 저지른 과거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푸틴이 직접 지휘하는 방산연구소에 해킹 공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회사 체크포인트는 이번 해킹 사건을 주도한 단체는 트위스티드 판다라는 단체이며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비난에 맞서 대외적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처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성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적으로 경쟁관계를 띈 두 나라 사이에 미모한 경쟁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러시아를 손절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 고위급 인사가 중국 공산당이 자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과 돈바스 등을 우크라이나 것임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2013년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양국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 위협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에 의해 공격받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안전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중국 언론들은 공식 핵우산이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모든 비핵 국가에 적용되는 소극적 안전보장 개념일 뿐이라며 의미를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낸 성명이라는 여론전을 펼친다면 중국의 국가 신뢰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되자 중국은 난감해진 모습인데요. 게다가 현재 상하이 장기 봉쇄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하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러시아 손절 현상은 그동안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중국 기업들마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매체들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매력이 떨어진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러시아산 제품의 약 80%가 광물이며 그 가운데 원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관리들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입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의 원유 소비가 다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유일한 믿을 구석인 줄 알았던 중국마저 이렇게 손절을 하다니 러시아로서는 이래저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에 균열이 감지되는 반면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더 나아가 경제 및 기술 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모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을 언급하자 중국은 이것이 반도체 등 취약점을 파고들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라 보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으로 인해 중국의 고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 역시 중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유보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가 발표한 특별 경제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제재 대상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러시아 특별 경제 조치의 제재 대상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31개 에너지 가스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이 제재 대상에 한국 기업은 없었고 한국가스공사와 제재 대상 31개 기업 간 거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제재에서 한국은 완전히 배제된 것인데요. 중국의 우방국에 대한 해킹 공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IT 보안은 중요한 만큼 직접 담당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IT 인프라 경쟁력은 아직 그리 좋지 못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올라온 동남아 국가들의 PC방 상태만 보아도 기본적인 IT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컴퓨터 보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5년 2,800만 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가 50배나 증가해 2021년 14억 건을 기록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의 스타트업 스카이마비스가 지난 2018년 출시한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며 획득한 재화를 암호화폐로 거래해 수익을 얻게 하는 플레이 투 언 모델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스카이마비스가 해킹 공격을 당해 약 7,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엑시 인피니티 토큰은 1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스카이마비스는 이용자 폭증에 따른 속도 개선과 수수료 절감을 위해 보조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론인을 채택한 상태였는데 관리 소홀로 보안이 매우 취약했던 것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본 스카이마비스는 그제서야 이용자의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에는 태국, 필리핀 국제보험사, 8월에는 싱가포르 민간병원, 9월에는 말레이시아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 등 다수 기업과 기관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정부 대상 사이버 공격까지도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사이버 공격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6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동남아가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름에 따라 한국의 주요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동남아시아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글로벌 금융그룹과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보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중국의 해킹그룹은 믿을 수 없고 결국 한국의 보안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한 사이버 보안 업체는 태국은행 관련 사이버 보안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IT 기술 역량이 취약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IT 분야에서 일본은 동남아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국이 이 분야를 어렵지 않게 독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연금기구의 연금정보 관리 시스템이 해킹돼 12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일본 공공은행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당수의 연금 기록이 삭제되었고 일본인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신은 팽배해졌으며 당시 자민당의 선거 참패에 치명타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 보안 분야를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